안녕하세요. 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공부할 문제가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분류라는 말이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네요. 분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것들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채집하여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분류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여기서도 어려운 말이 있나요? 채집이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가 있네요. 자, 채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쉽게 아는 단어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나물 캐다. 나물 캐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식물을 찾아서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잎을 직접 찾아서 식물의 잎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 분류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위, 바구니, 돋보기, 붙임딱지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식물의 잎을 채집하여 잎의 앞면에 붙임 번호 딱지를 붙입니다. 두 번째,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니다. 세 번째,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 기준을 발표합니다. 네 번째, 잎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채집한 식물의 잎을 적합한 분류 기준으로 분류해 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식물의 잎을 채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이학습터나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으면 집에 있겠죠. 집에서 바깥에 식물을 채집하러 나가는 것은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과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썼던 실험 관찰에 있던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식물 카드를 이용해서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식물 카드를 이용해서 식물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총 6개의 식물 카드를 준비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식물은 어리연이라는 식물이에요. 자, 어리연은 여러분들이 연에서 알 수 있듯이 물속에 있는 연꽃 들어봤죠? 그런 식물과 수련과 비슷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잎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파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자, 다음 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은 무슨 식물이죠? 이 식물은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자, 이 은행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은행나무는 모양이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생겼네요. 자, 다음 식물은 짜잔! 무슨 식물일까요? 정답은 강아지 풀입니다. 자, 강아지 풀의 잎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길고 길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식물은 무슨 식물일까요? 짜잔!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은 이렇게 한쪽 끝이 뾰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닮았어요? 어떤 모양을 닮았죠? 네, 맞아요. 하트 모양을 닮았어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어떤 식물이죠? 자, 이게 어떤 열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이죠, 감.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잎은 이렇게 둥글고 한쪽이 좀 뾰족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물입니다. 자, 이 식물의 이름은 물봉선이라는 식물이고요. 자, 잎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얘는? 잎의 이런 표면이 톱날 모양으로 까끌까끌하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번호표를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실험 관찰 뒤쪽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선생님은 식물을 6개 사용하니까 6개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자, 물봉선, 2번이 감나무, 3번이 나팔꽃, 4번이 강아지풀, 5번이 맞죠? 네, 은행나무입니다. 자, 6번이 뭘까요? 아까 봤던 어리언이라는 식물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실험 관찰을 펴서 한번 이 식물들을 관찰해보고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관찰 6쪽을 펴주세요. 자, 실험 관찰 6쪽에 탐구 활동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관찰하여 생김새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 카드에서 5개의 식물의 잎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식물은 먼저 물봉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요. 물봉선이고 그림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잎이라는 것을 받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해주면 잎의 테두리가 톱날 모양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특징을 잘 적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식물 선생님은 어리연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연은 이렇게 생겼군요. 자, 그리고 어리연은 어떻게 표현해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둥근 모양이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식물을 표현해 볼까요? 세 번째로는 강아지뿔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뿔의 잎은 길쭉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쭉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고 끝이 뾰족하다. 자, 다음 식물은 나팔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꽃. 나팔꽃 모양은 이렇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같이 생겼다고 했죠? 맞아요. 하트처럼 생겼다고 했죠. 우리가 하트 모양처럼 생겼고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다양한 무늬가 있네요. 자, 나팔꽃은 하트 모양이다.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끝이 뾰족하다. 자, 또 어떤 식물이 있나요? 네. 이거 좋습니다.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은행나무 적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나무의 특징. 은행나무를 먼저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달려있죠. 자, 그래서, 뭐, 반원 모양이다. 이런 것들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식물의 생김새를 그림과 글로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다음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한 식물의 잎을 적합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실험 관찰 75쪽에 있는 번호 붙임딱지를 사용하여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분류 기준은 총 몇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 두 가지의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류 기준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생각한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길다. 이런 말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길다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예쁘다.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예쁘지 않다면 또 그 식물은 그렇게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식물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이 기준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끝이 뾰족한가?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을 세워보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잎의 가장자리가 톱날 무늬인가? 이렇게 두 번째의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잎이 뾰족한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3번 나팔꽃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강아지 풀이 그랬네요. 또 어떤 게 뾰족했을까요? 1번 물봉선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 감나무도 끝이 뾰족하네요. 네, 아니요. 이렇게 분류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끝이 뾰족하지 않았던 식물은 6번 어리언이 될 수 있겠고요. 5번 은행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기준. 잎의 가장자리가 톱날 무늬인가? 네, 이거를 나눌 때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톱날 무늬였던 거 뭐가 있었죠? 네, 바로 물봉선이 있었죠. 자, 그럴 때는 네, 아니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톱날 무늬인 거 물봉선 몇 번이었을까요? 네, 물봉선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잎의 가장자리가 톱날 무늬가 아니었기 때문에 2, 3, 4, 5, 6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알아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서 단풍잎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사람 손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겠죠. 사람 손 모양과 비슷한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잎의 전체적인 모습이 길쭉한가? 이것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식물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교과서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3쪽을 펴주세요. 자, 13쪽에 보니까 분류의 예라고 돼서 5가지의 식물을 분류해 두었네요. 자, 어떤 것이 있죠? 단풍나무, 소나무, 강아지풀, 토끼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네, 대답한 친구 있네요. 기준이겠죠. 자, 이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렇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죠? 그렇지 않다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해당하는 거, 오른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적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보면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뭐한가? 네, 맞습니다. 길쭉한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를 보면 네, 소나무가 잎이 길쭉하고 강아지뿔이 길쭉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길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뾰족한가 중요하겠죠. 뾰족합니다. 얘들은 뾰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네, 이렇게 보면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네, 여기 보면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풍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토끼풀이죠. 토끼풀도 자세히 보면 여기가 뾰족합니다. 그래서 토끼풀과 단풍잎은 그렇다. 자,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네, 소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물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교과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전체적인 모양, 끝 모양, 가장자리 모양, 잎맥 모양 등 생김새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면 식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잎의 생김새를 보고 우리가 식물은 과연 잎은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잎이 첫 번째로 잎몸은 이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잎자루는 여기 나오는 줄기 같은 부분을 말해주는 거겠죠. 여기 큰 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큰 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줄기에 잎이 붙어 있을 때 잎을 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잎자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몸에 보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을 발견했나요? 바로 잎에 그물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물이나 우리가 선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이겠죠? 이렇게 줄처럼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잎맥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잎은 잎몸, 잎자루, 잎맥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줬고요. 오늘의 수업에서 중요했던 부분 한 번 더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자, 분류라는 거. 처음 보는 낱말일 수도 있지만 분류라는 것은 무엇을 세워야 되죠? 기준을 세워야 한다.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누구나 인정할 수 없다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기준은 누구나 인정한다면, 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다양하게 우리가 관찰해 봤고요. 그 다음에 분류 기준도 세워봤죠. 실험 관찰에서. 그 다음에 분류 기준으로 분류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우리가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잎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았죠. 잎은 잇몸, 잎자루, 잎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